이 정도면 제 소개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에 공헌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대는 비로소 나에게 하나로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의 의미가 됐습니다. 됐죠? 아직 의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럼 이제 제 소개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성함은 지금 적으면서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어떻게 알아요? 누군 서울대 나왔지? 어머,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질문 한번 해요. 보험회사니까 성인질환 자가진단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있죠? 여기 갑상선 한번 만져볼래요? 뭐가 이상한 거 같다. 여기 뭐 있죠? 여기 임파선 있죠? 여기 이렇게 잡히는 사람 몽우리 같이 잡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네. 없으면 다행이죠. 저는 이렇게 잡히거든 임파선. 왜? 피곤해요. 자, 여러분들 자가질환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남편 없어도 괜찮아.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남편 돌아가셨으면 더 좋아. 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거 무슨 병일까요? 심장병. 노래도 있죠. 그 뭐야, 걔 나온 노래 가사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뭐 그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자, 이거 부정맥이 정확해요. 심장병. 야, 보험회사 그래도 몇 달 하시니까 야, 이제 이게 익혀요. 자, 두 번째, 남편한테 기대고 싶다. 이거 뭐예요? 남편은 다른 말로 뭐 글자라요? 세 글자로. 남편은 세 글자로. 누구 편이라고 그래? 남의 그래. 근데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대. 이건 뭐예요? 무슨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 서야지. 자, 남편만 보면 목소리가 애기가 돼. 아까 했어. 이거 무슨 질환? 그렇지. 갑상선 질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남편이 잘생겨 보인다. 하나, 둘, 셋. 미친 거. 정신질환 다 나와요. 눈이 잘못됐잖아. 눈이 옛날 말로 뭐라고요? 우리 그래, 백내장. 노안 좋아. 괜찮아. 그런데 정신병 너무했다. 그죠? 남편과 분위기 내면서 달달한 거 하나 땡긴다. 달달한 거 땡기는 거 치라. 뭐야?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줌에서 단내가 나는 당뇨병. 맞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할게요. 아내 샤워하는 소리만 들으면 어질어질하다. 이거 남자분이 없는데 여러분들 호르몬은 이미 남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어지러운 거. 아내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막 코를 막 흥얼거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떤 줄 알아요? 응? 이거 어지러질하다 이게 뭐라고요? 뇌졸. 지금 방금 뇌졸중 전에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전립선? 네. 왜 전립선이 문제인지 한번 내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실 남성분들이 없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질하다 이거는요 병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정상. 어젯밤에 SBS 8시 뉴스의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13대 중과실에서 중과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냐? 아내가 샤워하면서 콧노래 부르면 그거는 살인죄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콧노래 부르면 어떻게 된다? 체포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시어머니 말고 이게 약간 더 위를 생각해봐요. 그럼 샤워할 때 어떻게 조신하게 등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냐? 물 튕기지 말고 그거 맞는 말입니다. 물 떨어지고 샤워하는 소리 콧노래 들으면 남편이 기절합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됐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교육받기 전에 지켜줘야 될 거 딱 두 가지라고 했는데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휴대폰이요. 매너 모드만 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오히려 저 집어넣으라고 안 해요. 들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드리잖아. 근데 요거 써도 잘 안 봐. 필요한 거 있으면 차라리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사진첩이라도 봅니다. 그때 가서 옆에 유치자 언니한테 물어보면 그 언니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전화는요 1시간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전화 1시간 참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아주시고
급한 용무는 문자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까지 하면서 진행하는데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그러겠죠? 조는 거 오케이 조르셔도 돼요. 대신 졸 때 고개를 좌우로 졸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지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지켜줄 수 있죠? 네, 그 정도만 하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타갖고 물 좀 마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때마다 제가 이제 컨셉대로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준비한 컨셉은 우리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노후. 사층으로 올라오라고. 네, 4층. 4층 엘리베이터 애를 내려고 바로 인천 바로 주소. 인천 지금 바로 보이던데. 지영 씨 지금 오신 것 같아요. 네,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됐죠? 이제 자 전화는 매너 모드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옆에 같이 앉으시네. 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음료도 주문했고. 자, 우리가 꿈꾸는 노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재밌는 거 다 끝났고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가거든요. 네, 더 재밌을 거니까 한번 같이 봐볼게요. 우리가 노후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우리 보통 노후를 예를 들어 은퇴 시기 여러분들 몇 살 정도의 은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70? 80? 정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70만 넘어도 정답이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만 넘어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경비하시는 사장님들, 일하시는 분들 다 이제 70대 넘으셨거든요. 소일거리로 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은퇴가 나오는 건 평균 나이 때는 72세부터 4세 정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나면 어느 누구는 75세까지 일하는 거죠. 이때면 은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은퇴됐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냈던 공과금도 있고 냈던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부동산비는 좀 그 정도 되면 들나가긴 하겠지. 집을 줄이거나 대출을 갚았거나 하겠죠. 필요한 돈이 뭐냐면 혼자 있으면요 165만 원 정도가 있어야 넉넉하게 살 수가 있대요. 둘이 있으면 268만 원, 간단히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노후에 연금으로 이게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본인 또래 혹은 언니 오빠들 또래가 뭐대라고 해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라고요? 공무원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연금이 300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러면 이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 갖고 내가 노후를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균을 냈던 그 표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은 160, 둘이 있으면 260은 필요하다. 이 얘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에 대한 준비 방법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봤더니 대다수가 의지하는 게 뭐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냐?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65로 떨어졌습니다. 0.65. 이제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한국인이라는 종족이 말소되기까지 4세대만 건너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손주를 낳으면 이제 한국인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지면 국민연금은 고갈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에는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겠지. 근데 저는 저보다 어린 제 아들은 혜택을 못 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예금, 적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 투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을까? 사위, 내 아들, 딸, 이게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면서 자녀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애들이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해도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몸에 환장하겠네.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싹 이렇게 해갖고 다행히 저쪽 시댁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나는 둘이니까 내 딸이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 친정엄마 어드밴티지 있으니까 생각했는데 애를 안. 어머. 사위 그래도 좀 번듯한 직장 다녀서 저 사위한테 빨대 하나 딱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생기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표를 넘어가네요. 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금보험밖에 개인연금밖에 없는데 개인연금도 10년 동안 내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입한 지 10년, 이제 제가 10년 넘었죠? 받을 수 있는 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 좀 가입하신 분들은 요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얼마냐?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월 얼마? 80만 원 수준. 월 80만 원 수준이라는 돈을 받다 보니,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약 300만 원이 필요하겠어요. 약 몇 배? 5배가 넘는 내 여유 자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2세, 73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 아까 말했듯이 내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식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자식들 생각. 자식들 생각도 기가 막힙니다. 자, 자식 생각 한번 봐볼게요. 노후 준비. 제가 이기적인가요? 질문 자체가 이게요. 한번 봐볼게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은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들을 둔 자식들은 부모님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민폐다.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부모님 노후 대책 준비 안 된 사람 있어? 실질적으로 한 말. 부모님 노후 준비에 대비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노후 준비 안 된 양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딱 죽고 싶어요. 어머, 세상에 자식 새끼 다 키워놨더니 쓸모가 없어.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저는 형제자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한번 질문 드려요. 형제자매가 셋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 셋 이상. 뭐 이거 개인정보 캐는 거죠. 셋 이상. 오, 하나, 둘, 셋, 넷. 몇 분이세요? 네. 형제 하나. 네. 아, 넷. 그렇죠. 셋 이상. 손을 안 드셔서. 몇이세요, 형제자매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안 들으신 거죠?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면은 지금 오늘이 제일 적게 들은 거예요. 절반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한 명 빼고 다 들어요. 그 나머지 한 명도 셋 이상이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셋, 넷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를 노후를 봉양해줄 자식이 필요했어. 5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서 그 하나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면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도 안 지내는 분위기잖아요. 산부모도 케어를 못하는데 이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결혼한 순간 부모가 이쪽 내 부모 노후 준비한 데 부모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식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 넷이 돼. 이 넷은 특징이 뭐냐? 아프긴 아픈데 죽질 않아. 옛날 같으면 70대면 사망 여부가 되는데 지금은 80대도 건강하죠. 유병장수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노후 준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한번 봤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50대 이상의 패턴을 봤더니 주거비부터 공과금 쭉 나가는 돈들,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요, 이 주거비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 줄어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죠? 집 대출을 갚았거나 이미 집을 좁은 데로 이동을 했거나. 다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좁은 데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빠진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 대출금이 있어. 무슨 대출금? 내 자식 새끼 좋은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대출금. 근데 자식들은 무슨 생각해? 우리 엄마 때문에 죽겠대. 그러니까 애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 이거. 옛날에는 70만 되더라도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시는 연령이 80세가 넘어가고 산술적으로 90세까지도 가는 게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닌 회사가 됐습니다. 세상이 됐어요. 얼마 전에 92세 노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강단에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70세 이상의 시니어 클럽, 그 김동규 교수인가 무슨 교수님이 만든 그 클럽을 들어갔더니 안 되겠대. 저기 가면 내가 너무 할아버지 같아서 싫대.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내 노인의 이거다. 나는 나이는 많지만 아직 마음은 청년이다. 일하는 것도 청년이다. 솔직히 걔네보다 더 잘 보인다. 이 얘기를 해요. 90 넘으신 노인분이.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노후에 돈이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일을 하면서도 남은 자녀 돈을 갖고 우리는 굴릴 방법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90년대 IMF 때 주식에 한번 손댔다가 데워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손들라고 안 할게요. 부동산에 믿고 투자했다가 물론 여기까지 좋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물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피스텔, 어머 저거 너무 좋은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그 권리금도 지금 못 빼갖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은행. 공감하십니까? 근데 은행이라는 곳이 참 신기한 곳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우리가 찾아가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과연 될까? 은행에 돈이 굴러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배우분이 하나손해보험을 위해 출연해 주셔서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A은행에 누군가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자, 100만 원 준 거예요. 그중 은행에. 10% 10만 원만 남겨놓습니다. 지급 준비금이죠. 자, 10만 원 빼고 90만 남긴 거죠? 남은 돈은 다른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이 돈을 90만 원 준 거예요. 예금자 10만 원. 통장에 100만 원, 대출자 통장에 90만 원. 근데 실제 쓴 돈은 100밖에 없는데 190이 생긴 거죠? 시중에 90만 원이 누군가의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 사람은 이거를 갖고 1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제하고 다시 81만 원은 대출해 줍니다. 10% 빠고 81만 원. 은행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자, 4번 최초의 100만 반복됐는데 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343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쓰인 돈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근데 돈이 이 이렇게 과정이 굴러간 거예요. 반복되면 돈은 더 늘어나겠죠? 빌려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익이니 은행은 대출자를 기다립니다. 대출 계약은 채무자가 전적으로 위험 부담을 다 지는 특별한 계약입니다. If a house falls Ah, invalid, okay. it's my problem now as a bank. 집값 신으라고 So 은행 what 문제가 I do 되고 is I 그래서 charge a 처음부터 higher interest 이자율을 rate 고금리로 in the 하는 first place to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I'm going 집값이 to 떨어질 have 수도 risk. 있으니까 So we can move risk around. 누구의 We can 위험을? remove that 고객 아니요, unfairness 은행의 that 위험을. It's me who suffers when the house burns. 자, 요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굴러가는 원인인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에 돈이 많아요. 보면은 여기는 100만 원을 한 사람이 넣고 그걸 네 군데 은행이 돌렸으니까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대기표 뽑고 난리도 아니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100만 원만 넣어요? 아니요. 누구는 억 단위 넣고 누구는 천 단위 넣고 누구는 대출을 억 단위 받고 이게 수없이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서 굴러가고 그 중에 10%씩은 꼭 뭘로 뗀다? 준비금으로 떼는 거예요. 이 돈이 은행 사람들 월급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행에 돈을 맡겼으면 내가 그래도 10% 떼세요 할 수 있는데 왜 10%인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걸 뭐라고 해? 대출 이자라고 합니다. 대출 이자가 우리가 돈을 저축할 때 받는 이자보다 항상 2배 이상이 높은 이유. 담보가 가격이 떨어질 거를 미리 계산해서 대출 이자를 더 높게 가져가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나에게 효과는 뭐가 있을까? 참 웃깁니다. 은행이라는 건요, 돈을 빌리는 사람도요, 돈을 저축하는 사람도, 즉 돈이 남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한 곳에 모이는 진짜 세상에 아이러니한 공간이에요. 어깨에 힘 뽕 들어간 사람이랑 정말 간절한 사람이랑 둘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것이 삶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것도 한번 이어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You know, I thought, 거기다가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00만 원을 예금하러 온 사람에게 은행은 3% 이자를 주기로 합니다. 3% 이자는 100만 원에서 지급준비금 10%를 남기고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죠. 그런데 대출자에겐 10%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게 지금 모습이죠?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받고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위험을 금리 차이로 보상받습니다.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걸 예대 금리 차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90만 원을) 이자 10%로 빌리면 대출자의 상환액은 99만 원입니다. 그럼 은행으로 들어온 돈이 모두 얼마죠?
9만 원에 처음 예금 100만 원 100만 원. 더해서 그 다음 대출금 90만 원, 이자 9만 원, 총 19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나간 돈은 얼마일까요? 예금자 돈 100만 원, 이자 3만 원, 대출금 90만 원, 모두 193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199만 원에서 은행은 이 거래에서 6만 원의 이득을 봅니다.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금과 대출금액의 마진. 자, 돈을 돌렸어요. 자, 이 사람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딱 모아놓고 여러분들 저 이 정도 하니까 믿으시죠? 다 돈 10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 돈 갖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속된 말로 돈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거 옛날에 이거는 튄 사람 이거 갖고 튄 사람 뭐라고요? 무슨 돈이라고 이 돈을? 무슨 그치 개돈. 그래서 이 개돈 개 모으는 사람은 뭐라고요? 개주라고 하죠. 400m 달리기에 이거 다 같이 릴레이 하는 거 뭐라고요? 개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주 그 개돈 돈 들고 잘 튄다고 해서 개주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음료부터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라떼 아이스, 보라 아이스, 녹차 아메리카노, 아니 녹차 아메리카노, 녹차 라떼 아이스, 녹차 라떼 아이스, 갖고 녹차 라떼 따뜻한 거, 녹차 라떼 따뜻한 게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마키아토 아이스, 그다음에 자몽에이드, 그다음에 뭐 주문하셨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개. 됐어. 다 왔나요, 그럼?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온 저 젊은 친구 있죠? 카페 사장이에요. 얘가 여기 카페에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애가 젊은데 머리가 더 든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마케팅 쪽으로도 괜찮죠. 자기가 여기에 코드를 내놨으면 우리는 여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여기 코드 낸 이유로 우리 본사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르네상스에 있었거든요. 그게 다 이사를 왔어요. 우리 지역만 여기 있었거든요. 이사를 왔어요. 지역 단위 전체가. 그거 왔어요. 아주 투자 잘한 거지, 저 친구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서 돈도 벌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데려오면은 이 또 몇 명이 되면 팀장을 시켜주거든요. 지금 우리 지점에서 1호로 조직 팀장이 됐습니다. 젊은 친구가 이게 막 굴러가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한테 엊그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좀 형편이 괜찮아요. 투자도 잘 하셨고 아주 형편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 일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지점이 이래요. 당신이 모든 수입이 다 끊겼을 때 딱 모든 수입이 정지됐을 때 보험료로 보험까지 더해서 1,000만 원만 받게 그렇게 하셔라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 투자하는데 건물에서 관리비 조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아무리 못해도 조금 나오겠죠? 보험회사에서 많이 말고 300만 원만 가져가라. 일 다 스탑이 됐을 때 그 정도가 돼야 당신의 이게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1,000만 원 벌려세요. 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저 언니들한테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게 예대마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우 좋죠. 막 커피도 주고. 자, 그러면 믿지도 못하네요. 믿지고 장사나. 자, 은행은요. 그럼 믿지고 장사합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대출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은행에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대출 상품에 만족하셨나요? 대출 이자가 더 높아서 화가 난다고요? 고객님, 은행에서 빚은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빚은 뭐래요? 그런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그때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떼인 돈은 우리 모두 함께 갚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손주의라는 거예요. 이자 대출 상품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자가 비싸. 정답. 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내가 진짜 우리 그냥 일반 교육 같았으면 내가 로또라도 드리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자, 누구나 다 복리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은행에서 돈을 벌려면 복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은행이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같이 이걸 또 보도록 할게요. 이자가 없다면 누가 저축을 할까요? 금리는 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합의입니다. 두 사람은 선택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표정이 시간의 가치. 오늘 쓸까요? 내일로 미룰까요? 나왔습니다. 키워드 시간의 가치. Well, there's an old saying 명심하세요. 363. that bankers make money using the 3-6-3 model. So you borrow from depositors at 3% 3%, 예금을 하고 you lend 6% 대출을 them to 해주고 3은 뭘까? businesses at 6%, and then you're on the golf 3시에 course 골프 치러 at 가자. 3 o'clock. So the 3-6-3 model. So that's how banks make money. They borrow from depositors and then they lend that on to 은행이 businesses at a higher rate, and that's how they make their money. 저는 이거를 은행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식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진짜 첫 방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똑같이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조금만 우측으로 15도 틀면은 어디로 가냐면 부산이 아니라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기 영광 이런 데로 빠지는 겁니다. 왼쪽으로 15도만 조금만 잘못 틀면 어디로 가냐? 강원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작에서 이걸 알고 모르냐의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큰 돈은 은행으로 가고 정확히는 말해서 큰 돈은 이자가 높은 데로 가고 소액은 작은 돈은 기간이 긴 곳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큰 돈 같은 경우는 잃었을 때 손실도 크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안전하고 빨리 이자를 많이 주는 거. 근데 소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관리 안 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묶어서 긴 통장으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납 835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납 835만 원.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눈 마주쳤으니까 혹시 핸드폰에 계산기 있으신가요? 있죠? 자, 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835 곱하기 12를 한번 해볼게요. 835 곱하기 12 그리고 그 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자, 835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 동안 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자, 835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얼마요? 1억입니다. 정확하게 800만 원씩, 정확히는 835만 원씩 저축을 해야 세금 떼고 1억이 찍힙니다. 돈 있는 시장 사장, 돈 있는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보험 가입이 아니라 은행에다 저축을요.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다 넣으면 되고 그보다 작은 돈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요. 은행은 좋고 보험은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보험회사는 은행은 저축이 가고 3년만 내면 되고 적금 개념에 대출도 해주고 이 대출 갖고 꿈이 생겨. 이 적금은 희망통장이야. 이름도 좋아. 희망. 근데 보험은요. 보장이에요. 20년에 길어. 연금도 있고 또 소멸돼. 결국에는 해약하면 소멸되고 사고 나야 보상해주니까 좋지 않아. 결국에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회사 이름도 손해보험 막 이러잖아요. 생명보험이 얼마나 무서워. 그죠? 어디 저축은행 막 너무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자를 단위로 주고 물론 복리 상품도 있지만 적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떼갑니다. 많이 떼가죠. 대출이자. 그리고 갚지 못하면 압류를 하고요. 우리 보험은요. 복리로 보장을 해주고요. 보장도 해주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기까지도 합니다. 사람이 삶의 순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순간에서 한 번 더 아파버렸을 때 그때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 수단이 바로 보험인 거죠. 이렇게 보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보면 또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행은 잘 나갈 땐 이자로 반겨주지만 못 나갈 땐 압류딱지 들고 찾아가고, 보험은 잘 나갈 땐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못 나갈 땐 보험금 들고 도와주러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에 대해서도 다른 거죠.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미지. 어떤 사물을 대하는 인식이나 이미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폰 안 쓰세요? 아이폰 없으시죠? 아무도 없죠. 저도 심지어 삼성 갤럭시를 씁니다. 아이폰 쓴다고 하면 뭐예요? 왠지 영하고 젊고 그게 있죠. 이 애플 로고죠. 그게 바로 기업의 이미지예요. 돈에 대한 이미지 볼게요. 돈 하면 당연히 부자가 떠오르지만 부자가 인생의 능사가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대신 돈이 있으면 좋은 건 뭐예요? 삶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합니다. 우리 또래에서 할 수 있는 거 코인은 빼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그 중에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에는 3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고, 높은 비용, 높은 거래 비용, 그럼에도 높은 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돈은 고객이 미쳐서 돈을 엽니다. 오늘 부천에 아파트 하나가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모르시죠? 자이 그게 됐는데 오늘 이제 특공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특별공급 대상이면 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냐? 30평에 얼마 정도예요? 부천 정도면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비싸면 뭐 얼마? 4, 5이면 되나? 한 8억 가요. 네, 8억 찍었습니다. 8억을. 네, 역대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니 진짜 지금 보면 대체 여기에 왜? 근데도 사람들이 지금 미쳐갖고 난리가 납니다. 모아에 줄을 막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역곡역 근처에 있어요. 와 그렇다 하더라고. 그럼에도 고객의 돈주머니는 어떠냐? 열린다. 왜 그러냐? 기대감. 7억 주고 8억 주고 들어가도 이게 10억 되고 11억 될 것 같은 기대감입니다. 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감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한번 이 얘기해 볼게요. 연금과 보험 여기서 두 개 당장 여기서 무조건 하나 가입해야 문을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럼 여러분 연금 가입할래요? 보험 가입할래요? 연금 가입하지. 왜? 이게 손해 안 보이냐? 우리 살면서 이게 손해 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연금은 보통 가입 얼마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인적사항 하나도 안 받았어. 이름도 안 받았어. 자, 연금은 보통 얼마 가입하냐? 30만 원 가입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얼마죠? 90만 원. 반올림하면 100만 원. 자, 3개월이 아니라 1년에 그럼 4번 내면 400만 원이죠. 보험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제외하고 합쳐서 500인데 연금 보험만 갖고는 4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 안 하고 얼마만 가입해? 33만 원 정도만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30만 원씩 가입하면서 보험은 5만 원짜리 하나 여기서 가입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저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 의무 막 강요하면. 그게 단돈 5만 원짜리는 우리가 안 하면서 30만 원짜리 연금은 하는 이유. 바로 이유가 뭐다? 이건 기대감의 차이예요. 그럼 반면에 연금이 부족한 거 보험이 확실한 기대감이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거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회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고객의 주머니 돈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은행과 보험 이야기로 나올게요. 은행과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시간. 아까 은행에다가도 길게 가져가는 복리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3년 이상 되는 은행 해보세요. 그 옆에 무슨 저축 보험이라고 써있어요. 보험회사 상품을 은행에서 대신 파는 거예요. 은행은 영어로 뭘까요? 뱅크. 와, 좋았어. 내가 뱅크 철자 쓰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 뱅크입니다. 근데 보험은 영어로 뭘까요? 인슈런스. 정답입니다. 철자 쓰라고 안 할게요. 두 개를 합치면 뭘까요? 뱅크 인슈런스. 그래서 한국 콩글리시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거예요. 방카슈랑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 은행에도 장기 상품이 있는데 결국에 보험이다. 그러면 시간적인 걸로 보면 여기가 유리. 근데 기대감은 은행이 유리. 왜 그런지 봐볼게요. 은행은 성취감 측면에서 1년 단위로 목돈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 20살 되고 애들이 17살 되고 7살 되면 통장부터 만들어줘요. 1년 뒤에 이 목돈을 갖고 네가 뭐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씩 12개월 굴려봤자 36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아이폰 16 새로 나온 거 하나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효과성이 떨어져요. 1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았는데 36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갖고 어디다 써?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 1년 동안 360만 원을 10년을 모아봐. 3,600이야. 이 3,600 갖고 제가 뭐라고요? 항상 하는 거. 청약을 해요. 청약 통장에 인천에 동인천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먼 곳 쪽, 지하철에서 먼 곳 쪽이면 계약금을 낼 수 있는 3,600이고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면 1차 계약금을 순식간에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청약 당첨되면 보통 3일 이내에 계약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돈이 30만 원 갖고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돈 30이요?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집의 평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구축 아파트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거주가 바뀔 수도 있는데 나는 어려워도 내 새끼는 나처럼 안 살길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보험회사는요 보면요 이 성취감이라는 게 길기 때문에 1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걸 우리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유지를 못해. 근데 이 효과성, 유지만 하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보장성에 있어서도 젊은 애들은 보험료 납입을 하고 만기가 돼도 보험금을 타먹을 일도 없어요. 다리도 부러져도 그냥 부러진 거 이렇게 쩍쩍쩍쩍 거리면서 이태원에 춤추러 가요. 요즘 딸들 보면. 근데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통풍에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막 어지럽고 그러다 몸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은 효과적이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다 같이 시간이야. 시간.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우리 옆에 계신 언니들은 FP, 옛날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해서 옛날에는 막 재무계산기 들고 다니고 했어. 10년 전에. 근데 그때는 우리 언니도 그때는 환갑이 아니라 50대, 40대 후반에 젊고 이쁜 세련된 언니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재무계산기 두들기면 요즘 애들이 막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아닌데요 라고 하고 바로 드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쓰기보다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람. 그게 FP라는 뜻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구글에 물어보고 AI 때 물어보는 챗GPT 때 물어보는 애들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본 우리가 미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이제 제 나이가 39입니다. 39이요. 저는 죽어도 40이 안 될 거예요. 아직도 안 될 걸로 믿고 있는데 1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39인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달라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다른 게 뭐냐면 베개 자국이 안 지워져. 차이가 커. 몰라.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더 심하겠지. 대신 여러분들은 많이 가릴 수 있잖아. 나는 가리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영업한다고 해서 타임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돈에 대한 개념을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치기간 컨설팅. 고객님의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혹은 가입했던 여러 상품들과는 사뭇 다른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설명드려볼게요. 50세의 나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본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50이 아니어도. 자, 50세인 나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해가 지날수록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 보험료도 올라가. 어머, 우리 설계사 언니만 늙은 게 아니라 나도 늙었어. 화한장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더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납입가까지 보통은 보험이 몇 년 납하는지 아세요? 20년 납할까요? 10년 납할까요? 20년 납해요, 보험이 보통은. 근데 비싸니까 할부를 20년이나 30년 할부로 더 끊어버리는 거야. 왜? 너무 비싸거든. 이 정도는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30년으로 할부 끊으니까 조금 저렴해졌어. 그런데 너무 길게 내가 아까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70세에서 10년 동안 이 돈을 뭘로 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험료를 내다가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를 그렇죠. 정확해요. 뭐라고요? 크게?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납입 면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볼게.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는 확률 요즘에 높습니다. 맞아요. 암에 걸리면 받고 뇌혈관 질환 걸려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안 걸리면 나는 70 넘어서까지 28만원, 18만원씩 계속 내야 돼. 환장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거치기간이라는 게 돈이 거치기간 때 복리로 굴러가거든요.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납입기간을 10년으로만 줄이면 자, 아니 70세까지 일하는 거 힘들어도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 60세까지. 일반적인 회사에서 한번 은퇴를 한번 하겠지만 두 번째 직장에 가겠지.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면 중소기업 다니던 분이면 자영업 이런 걸로 한 번은 버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버티고 자, 이 시간 동안 자, 여기 보면 거치 기간이 몇 년이 늘었어요? 20년이 더 들어서 40년이 됐어요. 이 효과, 이거를 찾아주는 거, 이 거치 기간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아는
새로운 영업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무리하지 않아요. 고객님의 소득에 맞춰서 소득 집중 구간에 집중 납입을 합니다. 돈 벌 때 많이 내세요. 낼 수 있잖아요. 내시고 나머지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패러다임의 기존에 없던 방식이에요. 납입 기간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거치 기간을 찾아주는 개념이에요. 살면서 누군가가 거치 기간을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한번 더 줄여볼게. 거치 기간이 10년 납인데 이걸 5년으로 탁 줄여볼게. 55세까지만 돈을 내면 돼.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74년생 주변에 배우자, 자녀 혹은 동생 74년생들이 있을 거예요. 74년생 하나손해보험에서 74년생들은요 지금 다 보직을 빼고 있어요. 자르진 못해요. 배우자분이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퇴직할 때 영예롭게 퇴직식도 해주게 돼요. 퇴임식도 해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퇴직할 때 그냥 조용히 발령 하나 딱 뜹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55세 시점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74년생, 3년생이면 진짜 저한테는 형이거든요. 띠동갑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머, 세상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만 집중해서 한다면 거치 기간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납입 기간을 10년, 5년으로 줄여서 거치 기간을 단 10년, 15년 더 확보하게 된다면 이 효과가 어떻게 되냐? 그런 상품이 실제로 있냐? 있습니다. 우리의 리치 3.0 초단기나 단 5년만 내도 되는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의 특징 3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가가 보증을 해줘. 국가가 뭘 보증해줘요? 어머, 장기요양 등급이란 걸로 담보를 잡아갑니다. 아까 주택담보 얘기가 나왔죠? 말 그대로 담보입니다. 이 상품도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가 뭐냐?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홈쇼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재밌게 잘 보고 오셨습니까? 아, 어저께 엄마 친구 아들 마지막 게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하던 얘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상품은요, 이 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잘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대답해 주세요. 잘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 무슨 보증? 장기요양 등급에만 해당되면 보험금을 가장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보험, 바로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또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자산입니다. 이유는 뭐냐?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자, 여기 하나손해보험 보험상품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하나손해보험 지금 자동차 파는 회사인가요? 아니죠. 금융회사죠. 그래서 예금자보험 5천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많이도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5천만 원까지만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납입기간? 다른 보험들 보통 몇 년 내라고요? 20년, 30년 내라고 해서 많이 힘드셨죠. 이거 걱정 마세요. 단 몇 년만 내면 된다고? 5년만 내면 됩니다. 5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홈쇼핑 쇼호스트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5년만 내는데 이렇게 보장도 좋죠. 근데 개런티도 해주죠. 그리고 환급률은 10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있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큰 돈이 있으면 은행에도 돈을 내도 되는데 은행 적금보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큰 돈 낼 거 있으면 은행에 내세요. 300만 원 이상은 은행에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따지면 우리 회사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세요. 자, 이유는 뭐냐? 은행은 단리에다가 15.4%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복리에다가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돼요. 근데 은행은 장점이 언제 해약을 해도 원금을 보장돼요. 근데 우리는 10년만 내면은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10년만 내면. 자, 그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은행에 50만 원씩 내갖고 5천만 원이 됐어. 그럼 이자 소득이 얼마냐? 이자 소득이 500만 원이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럼 5,500 받아야 되죠. 근데 이자 소득세만 얼마 되냐? 500에 15.4% 77만 원을 뗍니다. 그러면 총 소득이 받는 게 5,400만 원이에요. 이 개념을 잘 봐주세요. 이 숫자가 나중에 얼마나 커진지 봐줄게. 만약에 공 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이치강변보험으로 듣게 되면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돼서 5,5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에게 지점장님 77만 원? 그래도 난 더 안전한 여기에 넣을게요.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봐볼게요. 은행에 가보면은 10%짜리 금리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담으로 상식선에서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어제 조회를 해봤더니 10%짜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빨리 가입하세요. 너무 좋죠? 무조건 가입해. 근데 문제가 뭐냐? 10%인데 여기 보면은 행운 번호가 해당 회차에 추첨되면 그 달에만 10%를 해주는 거야. 그 전에는 몇 프로? 3%예요. 환장하겠죠. 로또보다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몇 프로냐? 일반적인 거 봤더니 어머 6% 너무 좋다. 어떤 은행이 이래? 6%. 근데 여기 이름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청년이 들어. 자, 여기 청년이신 분들은 나가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진행할게요. 5.5%인데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청년에 대해서 뭐냐면 군인 청년 기초수급자예요. 이미 이게 수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또 하나 일반적인 게 뭐가 있냐? 은행에 보니까 5.5%짜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5%짜리인데 가보면 1년 이거 월 최고 얼마라고요? 50만 원 받게 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835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50만 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행에 고객으로 왔을 때 은행에서 직원들이 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서 영업하는 여러분들 고객이 이렇게 서 있거나 이게 반지 걸터 앉죠? 835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방으로 들어가죠. 그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장점이에요. 비과세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은행에 있는 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에 있는 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요겁니다. 5년 납입과 10년만 유지를 하면 돼요. 왜냐면 다른 보험사, 여러분들 하나손해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도 보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선납을 하면 6개월밖에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인데 하나손해보험의 상품은 한도가 없습니다. 가입할 수 있으면 한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요양 등급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 인당 최고가 150이에요. 근데 저 말씀드렸죠. 150씩 하지 마세요. 그냥 100만 원 이하 정도로 150 넘는 거 있으면 은행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50 한도가 없고 12개월까지 한도 없는 비과세 통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적립보험료라고 하는 게 저축보험이 1도 없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장자산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10년을 가져가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비과세 조건을 넣은 거예요. 최소 몇 년만 넣으면 된다고요? 5년. 유지는 몇 년? 10년. 그럼 10년 납 10년 만기면 당연히 됩니다. 최소 5년 되니까. 자, 그래서 비과세 한도 없는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리치 3.0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비교까지 한번 해보면 실제로 한번 은행과 비교를 해볼까? 오늘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볼게요. 은행에 50만 원짜리를 아까 넣었어요. 이자율은 여기 5.5%. 아까 뉴스에 나온 거. 가입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했어요? 1년. 오케이. 그러면 1년 넣었더니 이자가 여기 보면 이자 소득세고 15만 1,0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매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매년 이렇게 50만 원씩. 그럼 매년 이자가 1년에 15만 1,000원씩 생기겠죠. 자, 그거랑 리치간병 5년 납 100세 만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벌써 환급률이 한번 나오는데 실제 상황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 5년일 때는요 은행 이자가 75만 원. 왜냐면 15만 원 곱하기 5번 불리니까 75만 원. 근데 우리는 해약을 하면 근데 5년간 해약했는데 생각보다 99%나 주네? 많이 주네 보험인데도. 그래도 11만 원 손해죠. 11만 1,000원 손해요 우리가. 자, 근데 7년 이자로 봤더니 여기 봤더니 100만 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1만 원. 이게 뭐야 100만 원이라 됐는데. 자, 10년만 넣어볼게. 10년만. 이자가 150인데 우리는 이자가 갑자기 얼마로 돼요? 750. 어머, 또 10년만 넣어주면 이자가 300인데 이자가 얼마예요? 1600. 10년 넣었더니 이자가 400인데 이자가 얼마예요? 2500. 원금 빼고 이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급률이 180%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은행은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단리로 1년씩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복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퓨처 플래너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생명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친듯이 팔았던 연금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IMF 시절에 98년도 이때쯤에 하나생명에서는요 종식연금이라고 해서 확정금리 7%로 팔았지만 IMF 오기 전에 시중의 은행은 금리가 보통 몇 프로였어요? 13%였어요.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험에다 돈 넣으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은행에다만 돈을 넣어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호황기 시절에. 그런데 왜 보험에다 돈을 넣어? 근데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하나생명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팔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면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는데 물론 은행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 결론 아니죠? 은행 어떻게 됐어요? 다 폭망했죠. 동남은행 기억나세요? 네. 동남은행, 조흥은행 기억나세요? 네. 다 폭망했죠. 없어졌죠.
은행이 IMF 때 망하면서 보험회사 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보험회사 다 살아있습니다. 그때 했던 세 가지 논리가 이겁니다. 향후에 금리는 반드시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IMF가 올지 몰랐지. 아니 떨어져도 1, 2% 떨어질 줄 알았지 마이너스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리에 대한 효과, 비과세 효과 이걸로 그때 하나생명은 모든 금융은행이 낮아빠질 때 날개를 돋친 듯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름도 대한생명에서 뭘로 바꿨어요? 하나생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회사는 하나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손해보험이고, 자, 그 옛날에 종신연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 은행에. 그러면 이때는 은행에 넣으면 은행은 보통 1년 단위밖에 안 되니까 3년 동안 1,000만 원 넣으면 이자율이 13%면 정확히 단 내니까 얼마가 받겠어요? 360만 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3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어놓고 이자만 받는 거예요. 이자만 360. 그러면 1,360만 원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은행에 찾아가. 은행에 찾아가서 또 3년 동안 넣으면 1,360에 7%. 솔직히 이 뒤에 IMF 왔지만 난 그냥 반으로 간 거예요. 7%. 280만 원. 그러면 내가 1,360에 280 더한 돈에 그럼 1,600 정도 되겠죠? 또 3년 맡겨. 근데 이자 떨어지죠. 160. 또 3년씩 맡기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20년 동안 2%씩 고정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400. 다 더하면 그 이자만 다 더하면 얼마냐? 이자금이 1,200입니다. 원금 빼고 이자만 1,200. 아니 괜찮죠. 1,000만 원 넣고 이자만 1,200이에요. 원금을 2배 이상 굴렸잖아요. 근데 걸린 시간이 몇 년? 30년.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나이가 40대에 가입을 했는데 30년 지날 때까지 자기가 은행을 만기 때마다 찾아가서 60, 70이 돼서 보이지도 않는데 사인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해줘요 이렇게 해서 돌린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B라는 고객은 설계사를 잘 만나서 그냥 하나 가입해달라고 손해 안 본다고 하니까 가입을 한 거예요. 종신연금을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넣어놨어. 단리로만 한다고 하면 단리로만 한다고 해도 30년 동안 7%라고 해도 단리로 해도 2,100인데 근데 사실 복리죠. 복리로 7% 들어가면 연복리 이자가 6,600입니다. 단리 이자만 빼도 복리 효과가 몇 프로예요? 똑같은 상품에서 4,500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됩니다. 이 6,600만 원 이 복리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이거 만약에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선 이걸 얼마를 떼요? 1,000만 원을 떼가요. 아까 이자가 70만 원일 때 뭐 77만 원, 이자가 500일 때 77만 원 떼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6,600만 원이란 이자인데 여기서 1,000만 원 떼가서 5,000만 원 가져간다고 통장에 딱 찍혀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럼 눈 돌아요, 안 돌아요? 눈 돌아요. 은행에 가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바지 벗고 오줌 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이자 내 돈 내놓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보험 가입했던 우리 선배들은요 지금 노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연금은 계속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그 돈이 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효과에 대한 근거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과거를 통해서 지금거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도 은행의 저축, 소액은 은행의 저축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장기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한번 묶어두는 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제 이름으로 계산을 했어요. 100만 원을 넣었다라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할 때 40세, 아직 1년 뒤에 40세요. 저 39세요, 보험 나이로. 자, 이렇게 하면은 1200을 냈는데 800, 30%. 뭐예요? 근데 5년만 지나도 6천만 원 납입이 딱 끝났죠? 5년 뒤에 44세 때 그때 보면 환급률이 99.7%. 오, 거의 다 맞네. 근데 10년 시점 볼게요. 6천만 원 그대로인데 10년 뒤에 이자가 얼마예요? 8,600. 환급률은 147%. 이자만 8,600. 이자만 얼마를 받았어?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7,000. 보이죠? 그 다음에 5년 내가 묶어둬서 어차피 묶이니까 있어도 나 54세까지 이 회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7,900. 이자만 8,000이 됐어. 우와, 이자만 2,000이 됐어. 25년 64세 시점에 밑에 봐볼게요. 가장 높은 구간 216%. 몇 살인지 봐볼게요. 216% 구간대가 79세예요. 이때 저는 6천만 원 냈는데 79세에 1억 3천을 내가 해약을 해서 받았어요. 1억 3천에 79세에 해약을 해서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봐볼게요. 79살이야. 돈은 45세 납입이 끝났어요. 30년 뒤에 내가 1억 9천을 1억 얼마를 받았어? 1억 4천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6천만 원 냈으니까 8천만 원 이득 받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자다 깨니까 1억 4천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다 깨니까 1억 4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1억 4천이 있으면요, 젊은 분들이라면 그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미래 인생이 바뀌는 돈이고, 노후라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큰 돈이 됩니다. 이거를 마련하는데 한 달에 얼마? 100만 원. 어휴! 지금 1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100만 원을 납입 기간만 2배로 늘리면 보험료는 절반으로 빠지겠죠. 50만 원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리치 간병 3.0을 넣으면 시상금이 보통 2배 나옵니다. 2배. 100만 원 정도 하면 3배 나와요. 3배. 그럼 300 빠질 수도 있죠. 시상금이 근데 내가 여기 그냥 짧게 해서 그냥 최저로 180 잡았어요. 180만 원 받는 거야. 이자가 180 또 붙는 거야. 이거고 여기에 수당, 월급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 개체하면 개체할수록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비과세 한도 없는 비과세 통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그럼 간단히 얘기해 50만 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세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 자녀들이 대상으로 내 자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다. 20살에 가입하면 25세만 되더라도요, 환급률이 99% 가까이가 나옵니다. 99% 가까이가 나와요. 다만 그리고 5년 동안 묵혀두고 25세가 되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73%가 돼요. 환급률만 거의 2천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중에 45대 때 사업 자금이 될 수도 있고, 45대 때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70세가 되면 7,70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뭐다? 복리예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5년 동안만 돈 납입하고 잠만 자면 돼요. 잊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100만 원씩 하는 거 아까처럼 얘기했죠?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예요. 43살 때 1억이 되고 70세에 1억 5천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얘기하는 거죠. 리치 간병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리치 3.0이 진짜 좋은 게 뭐냐? 5년 뒤에 99%가 넘어서 가입한 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119%가 나와서 가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돈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800만 원씩 넣으라? 아닙니다.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상관없어요. 넣기만 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더라고요. 5년 납부를 하니까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50만 원, 100만 원 내기가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0년에 20만 원, 30만 원 내시면 돼요. 10년에. 그렇게 하니까 체결이 잘 되더라. 10년에 2, 30만 원은 얘기할 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년에 30만 원짜리로 보여드릴게요. 10년에 30만 원. 저로 계산했죠. 3,700만 원 냈는데 이때 119% 나오는 거 보죠. 똑같죠, 환급률. 5년짜리랑. 그리고 74세 때 35년 뒤에 보면은 똑같이 200%가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내어놓고 7,500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우리 하나손해보험이 갖고 온 비과세되는 통장, 리치 간병보험. 그리고 담보는 뭐예요? 치매담보라는 거예요.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좋은 거. 근데 이 담보보험료가 지금 5천만 원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로 떨어져서 우리가 막 난리가 났다. 그래도 국가에서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기서 특별히 제가 제 거를 공개할게요. 홍송이님은 이거 보셨나 그때? 그때 보셨고. 보셨어요? 그랬나 봐요. 같이 봤나 봐요. 최초로 제 거를 공개해 드릴게요. 오. 제 보험 내용. 저는 어떤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상품이 그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는요 15년 납이 최저였습니다. 납기가. 근데 지금은 20년.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죠 보험. 보험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2013년도에 6월에 억지로 가입한 간병보험 하나가 있습니다. 간병보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24년에 우리 회사에서 리치 간병보험 최초 가입자. 왜? 리치 간병보험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오픈되기 전에 이거를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접니다.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도 만든 사람이 접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50만 원에 가입받고 제 이름으로 이거 간병보험 48,000원 2013년도에 이때는 진짜 울면서 가입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네, 근데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2013년도에 가입한 건데 지금 해약을 해도 해약 환급금이 몇 프로예요? 95%. 자, 3년만 지나도 100%가 지나는데 여기 보면 3년만 지나도 100%가 지나죠?
쭉쭉쭉 지나서 2051년 몇 프로예요? 2배가 나와요. 1800. 난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금액을 크게 할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이거 좀 도와주고 한다고 18만 원인가 얼마에 했어요. 그래야 환산, 그때는 30을 맞췄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을 줄여버린 거예요. 바보지. 멍청하지. 안 나와 있어. 2024년에 96.5 지금 진짜 더 가입할 거예요. 아,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치간병보험 50만 원짜리 가입할 때 작년에 23년도에 23이라고 써있죠. 가입을 했는데 자 볼게요. 5년 뒤 2030년만 되더라도요. 여기 보면 해약 환급금이 3,300인데 111% 나오죠. 이때는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지금은 99%예요. 더 좋아서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세금이 얼마 있어요? 50만 원 찍히죠. 왜냐? 5년 이내 해약하면 아까 말했죠. 비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10년 지난 뒤부터는 다 세금이 뭐 얼마예요? 빵이죠.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빵이에요. 근데 이자가 나는 3천 냈는데 이자가 얼마예요? 5,400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노후입니다. 노후. 보험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쟁이입니다. 돈 버는 방법 보험으로밖에 내가 크게는 못 벌어도 내 노후 정도는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통장이 이거 하나일까요? 피보험자 기준이라 저는 50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 부모님, 제 자녀,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안 했을까요? 한두 개일까요? 10개일까요? 손가락 10개로 될까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해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이유 대출이 될까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 됩니다. 자, 리치간병보험 가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출이 얼마나요? 300.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보험이 보험. 대출 가능금액 여기 이렇게 217만 원 나와 있죠. 400만 원 나와 있고 아까 간병보험이랑 대출이 잘 돼요. 제가 신용 등급이 좋은 이유. 은행에서 대출을 쓰거나 카드론을 쓰면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죠. 약대는요 있는 대로 다 땡겨도 없습니다. 조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용도 항상 좋고 신용이 좋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받을 때 항상 좋은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싸니까 금방 상환하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스 하나만 드릴게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도상환 수수료 아까워서 그거 면제해주는 거 찾다가 부동산 계약도 몇 개 날려먹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납부하더라도 무조건 은행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무조건. 중도상환 수수료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은행이 짜놓은 그 대출이자 예대금리차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 내용이에요. 대출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들었으니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얼마 버는지. 리치 팔아서 얼마 버는지. 솔직히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돈 버는 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고객으로 와서 가입하면 저거 버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돼. 10만 원짜리도 5만 원짜리 하면 퍼센트는 돼. 다만 이거를 내가 가입해서 내가 설계사 코드 내서 내가 가면 얼마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신인 한 명이 있는데 이 신인은 첫 달에 300 받고 두 달에 잘해서 600 받고 700 받고 잘했어요. 작년에 이것도 제가 만든 자료인데 근데 리치가 딱 나오고서 1100만 원이 됐는데 리치를 90만 원 팔았더니 자 봐볼게요. 리치 시상금만 24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리치 시상금. 그래서 월급이 1100만 원. 자, 2건 팔았죠. 근데 이 사람은 3건을 팔았는데 금액이 230이에요. 금액이 좀 크죠. 400씩 쭉 가다가 갑자기 1000이 됐어. 리치 시상금만 얼마를 받았냐? 450을 받은 거예요. 총 월급이 1070만 원. 요거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건 물론 본사에서도 손에 뽑힐 만큼 잘 판 사람들 이야기예요. 맞아요. 내가 본사에 때 만들었으니까. 그럼 리치 3.0 10년짜리로 20만 원짜리 2건만 팔면 생기는 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내가 180만 원, 250만 원 팔라고 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2개만 팔아보는 거예요. 10년짜리. 많이도 아니고. 그럼 2개만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표로 보여드릴게요. 리치 3.0 10년짜리로 20만 원 2건만 팔면 생기는 일. 보험료로 40만 원. 10년짜리면 환산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리치는 성적이 이게 고객이 도움이 되는 상품이고 회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5년짜리 팔아서는 성적이 안 나와요. 5년짜리 팔면 요게 20 나와요. 요거를 신인들한테 40을 맞춰야 초기 4차월 동안 돈을 엄청 지원해줘요. 그게 정착지원 수수료라고 하는 100만 원이 요게 40이 돼야 나와요. 근데 그게 40이 어떻게 되냐? 리치 10년짜리면 딱 나옵니다. 40에 40 나와요. 자, 그럼 신계약 수수료 96, 정착지원 수당 100, 교육비 최대 20, 프로모션 80. 프로모션은
이거 200%한 거예요. 2배. 그 다음에 계약관리. 이건 1년 동안 유지되면 최대 40. 발생소득이 296만 원. 거기에 이 계약관리 수당은 별도. 유지될 때 이야기.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 팔았다. 312만 원. 유지수당 40 별도. 세 번째 달에도 312. 유지수당 별도. 네 번째에도 312. 유지수당 별도. 싹 더해보잖아요. 싹 더하면 얼마요? 1,000만 원. 리치 두 건으로 4개월 동안 1,000만 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가서 딱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 데려가서 인력 사무실 가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데려갈 곳은 있긴 있죠. 보통 많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젊고 전산해보신 분들이 어디 갈까? 마트에 캐셔로 가요. 근데 처음부터 마트 캐셔 할 때 이거 탁탁탁탁 이거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에스컬레이터 이거 땡기는 거 그것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박스 날리고 있어요. 그 편한 일을 여러분들 안 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식당이나 막 이런 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치가 꼭 계속 들어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리치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보험이 내고 있는 보험 있죠? 어차피 내 거 보험 보장 점검하고 그거 한번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갈아타는 김에 10만 원 내던 거 그냥 이 기준 맞추기 위해서 한 15만 원 내는 거야. 17만 원, 15만 원 내. 좀 더 넣어서 일부러 올려. 돈을 일부러 올려. 왜? 그거 올려야 100만 원 나온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리치 팔고 내 거 넣고 우리 오빠 거 넣고 오빠가 신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 말고 신랑이 모르는 오빠일 수도 있고 오빠 거 넣고 또 리치 팔고 그 다음 달에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신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인들이 막 리치 넣고 막 이번 달에 마감했는데 뭐 한다고 하면 딱 붙잡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하세요. 다음 달에 이거 넣어놓고 그 다음 달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치는 초반에만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두 번째 대안을 드리자면 그 노후에 대해서 100만 원, 150만 원 더 벌 생각 리치로 마련하는 건 고객의 입장이고 우리 FP님들은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저축은 저축대로 하면서 내 돈은 내 돈대로 버는 거예요. 지점장 월급 받으면서 내 월급을 다 어디다 갖다 부어요? 리치에 갖다 부어. 그냥 막 부어. 왜? 그게 내 노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본사 자료인데 1,100만 원 받는 사람의 고객관리 수당만 100만 원. 이건 20년 넘으신 분. 갱신 수수료 50만 원. 꾸준히 20년 이상 하면 이 사람은 15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노후에 신계약 수수료가 40만 원이면 일 안 한 거거든요. 이 사람 일도 안 해도 그냥 보험 한 달에 한 건만 팔고 설렁설렁 여기 출근해도 150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옆에 보는 보험 언니들. 보험 언니들. 아주 30년, 40년 되신 언니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50대가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30대보다 60대가 소득이 높은 것도 보험회사예요. 왜냐면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출근하면 지점장이 뛰어나와서 반겨주는 거예요. 50대인 60대인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면 엄청 좁니다. 저 같은 놈이. 근데 여기는 반겨줍니다. 그게 바로 보험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험회사의 이제 수당. 그러면 아까 나는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최저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월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급 여기 보시면 신인들 월급인데 이렇게도 쭉 있는데 여기 노란색이 신인들이 300, 난 많이 벌지 말라요. 300, 200, 200, 500 여기 400, 200, 200, 200 어느 누구는 1000 받았어. 신인이 200, 200 나는 1000 받으면 FB님이 1000 받으면 불안해. 계속 1000 받으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냥 나는 딱 300만 받았으면 좋겠어. 제가 실제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노란색이 다 신인들이에요. 다른 숫자는 안 봐도 돼요. 여기 중간에 1700 있는데 그거 찾으려고 애 안 쓰셔도 돼. 눈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기 있어. 1700도 있어. 물론 많이 나가지.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나가는 게 혜택을 누가 봐? 내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노후의 준비를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에 보험에서는요 고민하는 거예요. 설계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일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고민하는 줄 알아요? 보험 설계사 시험 보러 왔는데 그게 내가 설계사 된 줄 알고. 근데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될까? 다 떨어져. 2달, 3달만. 혹은 장수생들거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자. 떨어지면 내 운명이겠지 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붙더라고. 부담이 없어서.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게 선교하고 포교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다 욕을 해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 확신이 있는 거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맞죠? 근데 아빠가 아이한테 약을 막 먹이잖아요. 다 먹기 싫다고 해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먹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많은 확신을 얻은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봐도 이제 첫 번째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내보험 바로약이랑 내보험금 내가 청구하는 거랑 경력, 그 다음에 직업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내보험 바로약이 여기 보면 우리 지점에 고객으로 왔어요. 2017년부터 쭉 왔는데 2014년에 갑자기 보험금 청구 금액이 쭉 커져. 2014년에 이 사람이 코드를 낸 거예요. 청구를 하도 많이 하다. 뭐냐면 자궁을 드러냈거든요.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를 이빠이 가입해놓고 자궁을 난소까지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비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냐? 우리가 하는 얘기. 고객한테 보험은 지출이고 소비지만 FP에게 보험은 뭐가 돼요? 수입이 돼. 돈이 되는 돈. 영리야. 내보험 대행부의 청구하기. 백주열. 안녕하세요. 안양지점장 시절의 백주열인데요.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내가 코 수술을 했는데 코 수술했는데 이비인후과 수술하고 비중경방곡증 제거 수술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100만 원이. 근데 한 얘기. 어머. 계약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했는데 치아보험에 코 수술비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돈 100만 원 나왔는데 바로 나왔는데 이런 일이 어떨까요? 비일비재합니다. 그쵸? 유경수 대표님 맞죠? 맨날 보험금 안 나와서 보험금 하나하나 계산하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을 맨날 이렇게 하고 이게 회사의 잉여자금으로 쌓여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FP님들이 다 해줄까? 못 해줘요. 내가 코드 내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못 해줘요. 자, 그겁니다. 두 번째, 경력. 여기 보면 이 경력에 딱 하는 거. 근데 보험회사에서 내가 설계사로 몇 년 일했다.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우습게 볼까요? 나이 30인데 보험회사에 4년을 버텼다. 오, 깜짝 놀라겠죠? 빡센으로 보겠죠? 자, 그렇게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경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업을 소개할 수 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고 누구나 선망했던 내 선배, 동료. 근데 지금 누구보다 힘들어.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돈 버는 거. 4개월 동안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건 합격하고 결정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요. 남성분들, 여성분들이니까 4대 보험 가는 직장 여러분들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안 되는 직장 가고자 하니 연줄도 없어. 파트타임으로 가고자 하니 식당밖에 갈 데가 없어. 개인 사업을 하자니 내가 1톤 화물차 내가 할 수 있을까? 택배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커피숍 하자고 하니 차릴 돈도 부족해. 그러면 보험은 자기 거 넣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이런 것도 있어요. 20년 할부, 10년 할부, 5년 할부인데 그게 이자가 무이자야. 돈을 내면서 돈을 들래. 혜택은 또 누가 봐요? 내가 받는 거죠. 초기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일정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린 제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치, 밥 먹는 거 몰라서 제일 중요한 거. 밥 먹으러.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것도 내가 하나 더 하려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선물도 드려요. 선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 선물도 드리는데 요걸 드려. 요걸 드리는데 요걸 그냥은 드리지 않고 요거를 10월 10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여기서 드리고 10월 10일 날 못 오시면 FP님들을 통해서 드려요. 요거를 드려. 요거까지 드려. 와,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이것까지도 드는 것도 공짜지, 밥도 공짜지, 커피도 공짜지, 뭐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그죠?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식사 한번 가보게. 드디어 한번 터지시네. 내가 웃기려고 내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번 터졌네. 감사해요. 밥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웃어주셨으니까 오늘 어때요? 교육 괜찮았어요? 네. 네, 리치감면보험이 어떤 건지 아셨죠? 네. 고객 입장에서 궁금하면 유치자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고 옆에 설계사 언니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민정 씨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보험에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고 싶다. 나이는 몇 살까지 되냐? 나이 제한이 없는 일이 참 이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실 분들은 언제 오면 되냐? 10월 10일 목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족스러웠으면 박수 크게 치고 박수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용환이 생각 안 나? 난다. 걔는 60이가